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들이 국내에서도 연일 확인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7명. 전날 같은 시간보다 4명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어제와 비슷한 500명대 초중반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율이 67%로 여전히 비수도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산발 감염도 잇따라 경북 구미 LG 디스플레이 공장 확진자는 8명, 충북 청주 유아전문학원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을 더욱 긴장시키는 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중 변이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9명 확인된 가운데 다른 변이 바이러스 유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분석한 762건에서 70건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는데 해외 유입 환자의 절반 정도와 국내 발생 환자의 5%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검체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이 사례는 모두 449건. 역학적으로 연관돼 검사를 하지 않고도 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까지 더하면 모두 914건이나 됩니다.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등 3가지 주요 변이 중 가장 우려되는 건 남아공 변이입니다. 남아공 변이가 있었던 그 부위의 변이에 대해서는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도 오는 22일부터 남아공발 변이 위험이 높은 남아공과 탄자니아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2주 동안 시설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변수는 없는 건지 박윤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1,800만 회분. 이 물량으로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하고 350여만 명에겐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간격이 최대 12주로 길어 1차 물량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들어오는 물량들을 가지고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종센터와 보건소 외에 10,000개의 위탁의료기관이 접종 장소로 추가되면 하루 1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인프라도 갖춰지게 됩니다. 하반기 7천만 명분이 예정대로 도입되면 접종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유럽과 미국에서 희귀혈전 부작용 논란이 있고 미국 우선 공급 방침을 밝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면역 기간을 늘리기 위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행하면 백신을 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추가 구매를 통해 수급 불안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가 오는 8월부터 위탁 생산하게 될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인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코로나의 백신 접종을 신청해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성인의 절반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상태인데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자격에 연령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해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해 4개월 만에 모든 성인에게 접종 자격이 주어지자 보건당국자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am so thrilled that today all people age 16 and up are eligible for the COVID-19 vaccine.
백악관도 오늘은 흥분되는 날이라면서 전시 대응과 같은 정부의 공격적 노력이 낳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Thanks to the aggressive action we have taken through our wartime whole of government response, we have enough vaccine supply for all adults to get vaccinated.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취약계층의 접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60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helping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connect vulnerable Americans with shots, and to get resources to healthcare providers serving at-risk populations, and to promote equitable distribution. 보건당국자들은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의 감염도 증가 추세인 복잡한 단계라며 백신 접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접종이 중단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는 이번 주 금요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며 접종이 곧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로 56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최대 피해국 미국이 백신 개발 속도전에 이어 백신 접종에서도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24조 원을 넘을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40대 박모 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은행 빚까지 대서 3억 원을 투자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박 씨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300까지도 벌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거의 인생이 바닥에서 2천만 원인가를 시작해서 200억대 자산 있다고. 30대 황모 씨도 지난달 가상화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상장 폐지됐습니다. 카카오하고도 협력 관계고 꾸준히 좀 이렇게 성장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폐지가 된 거죠.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 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모으는 다단계 유사수신, 해킹, 자금 세탁입니다. 지난달 한 가상화폐는 북미 펀드에서 5조 원을 투자받았다고 허위 공시했다가 들통나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서 더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는 거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겁니다. 은행들은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해 송금 한도 규정을 더 까다롭게 고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이 맞으신지, 송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여쭤보고 있어요. 연간 5만 불인데 본인들이 쪼개서 월간 10,000불까지만 또 제한하겠다. 정부가 이런 범죄를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개가 넘고 상장된 가상화폐 종류만 400에서 500개나 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어서 거래를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 틈을 범죄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 수산물 시장. 일본산 수산물의 90% 가까이가 부산의 수산물 시장을 통해 수입돼 유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냉장 명태 6마리를 무작위로 골라내 검사에 적합한 신선도를 갖췄는지 겉모습부터 살펴봅니다. 선도나 부패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아감이나 눈을 보면 샘플로 채취된 냉장 명태는 전처리실로 옮겨진 뒤 잘게 쪼개져 방사능 검사 장비로 들어갑니다.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도 감지하는 500kg짜리 대형 장비입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 시간이 기존의 1,800초에서 10,000초로 5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검출 한 개 값이 킬로그램당 0.5에서 0.9베크렐에서 0.2에서 0.3베크렐로 작아집니다. 그만큼 미세한 양의 방사능 물질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사능 물질 검사 장비도 23대에서 36대로 늘리고 분석 인력도 12명 더 충원됐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경우에는 미량이라도 저희들이 검출될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